자, 그러면 단어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꾸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꾸이. 자, 앞에 부수가 발이죠. 발이 부수로 붙었으니까 뭔가 발과 관련된 내용이겠죠. 다리와 관련된. 근데 이 뒤에 모양이 이게 이제 약간 그걸 이제 형상화한 것 같아요. 사람이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모습 같이 보일 수가 있어요. 자세하게 이제 뜯어보면 여기 이제 밑에 이제 무릎 꿇고 있는 다리라고 생각을 하면 그리고 여기가 머리고 이게 손이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약간 형상화를 볼 수가 있죠. 자, 어쨌든 그래서 이 꾸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무릎을 꿇다라는 동사예요. 무릎 꿇다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꾸이. 뭐 이런 자세한 굉장히 디테일한 동사들은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겠죠. 무릎 꿇다. 우리나라 말 같은 경우는 이런 명사와 어떤 이 동작이 합쳐져서 보통은 이런 말들이 대부분이지만 이거를 중국어에서는 한 단어로 표현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 통쿠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단어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에서도 한자 그대로 쓰니까 통, 그 다음에 쿠. 이거는 쿠는 이제 울다란 뜻이죠. 곡자인데 그래서 통쿠 하면 통곡하다. 목 놓아 우는 거죠. 통곡. 아파서 우는 거. 근데 이제 그게 어디가 뭐 몸이 아파서 우는 게 아니라 이제 마음이 아파서 우는 걸 이제 보통 통쿠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 슈어라는 단어가 나와요. 슈어. 자, 요 같은 경우는 요 단어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는 게 뜻 자체가 좀 흔히 그렇게 이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이 슈어라는 건 뭔가를 간곡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간곡하게. 그래서 슈어라고 하면 뜻은 간곡하게 말하다. 이거 같은 경우는 뭐 뜻이 이렇다 보니까 쓰이는 경우에는 내가 뭐 누군가에게 뭐 용서를 빈다든지 아니면 뭐 양해를 구한다든지 근데 이제 그게 굉장히 큰 양해가 되겠죠. 아니면 누군가에게 정말 어려운 부탁을 한다든지 뭐 그럴 경우에 쓰이겠죠. 솔직히 말해서 일상생활에서 이 단어를 쓸 일은 없는 게 좋을 거고 그렇다고 또 많이 볼 수 있는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봤을 땐. 어쨌든 그래도 이런 표현들은 흔히 접하기 힘든 단어들을 오히려 좀 외워둘 필요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수슈어 뭔가를 간곡하게 말하다 라는 거. 그 다음 신유엔 요거는 한자를 뜯어보면 돼요. 신 마음이죠. 유엔 뭔가를 원하고 바랄 때 사용을 하는 단어죠. 그래서 이 신유엔이라는 건 소망, 뭐 소원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속으로 바라는 것, 그걸 이제 보통 신유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뭐 단어는 뭐 이 정도로 보도록 하고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花轿来到了梁山伯的坟墓前. 자, 결국에는 왔죠. 그래서 꽃가마가 량산보의 무덤 앞에
이제 라이다올러 도착을 한 거죠. 도착을 했어요. 잉타이 从轿上下来跪在墓前.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중국어에 쓸 때 띄어쓰기는 없어요. 근데 읽을 때 약간의 그 띄어 읽기는 필요해요. 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轿上 꽃가마 위에서 下来 내려왔다죠. 그래서 이제 이 방향이 여기서 이제 샹과 시아는 같은 뜻으로 같은 부류로 사용을 하는 게 아니고 찌아오샹 여기서 샹은 이제 어떤 위치 어딘가에서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시알라이는 거기에서 내려오는 동작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가끔씩 보면 이제 이런 거 이제 샹시알라이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막 붙여서 이제 읽는 분들이 있는데 샹은 시알라이에 붙는 게 아니라 찌아오 뒤에 붙어 있는 글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잉타이가 가마에서 내려와 꾸이짜이 무치엔 여기서 무는 이제 그 펀무에서 무만 쓴 거죠. 무덤 앞에 꾸이짜이 무릎을 꿇고 앉은 거죠. 무덤 앞에 무릎 꿇고 이제 무릎을 꿇고 앉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굳이 앉다라는 표현은 안 넣어도 돼요. 저는 쓰지를 않겠습니다. 무릎을 꿇었다는 것 자체랑 앉는 동작은 솔직히 좀 별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따성 통쿠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크게 통곡을 한 거예요. 이걸 이제 한자를 그대로 읽으면 이제 대성통곡이 되죠.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쓰죠. 대성 통곡을 하였습니다. 이제 시집 가는 날인데 그 무덤 앞에 와서 대성통곡을 한 거예요. 一边哭一边诉说自己愿与山伯生死在一起的心愿. 자, 一边哭一边诉说. 자, 어쨌든 이게 이변이 들어갔지만 이 문장에 있어서 이게 동사죠. 어떤 동사를 서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로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편으론 울면서 한편으론 간곡하게 이야기를 한 거죠. 무엇을 자신의 어떤 그런 원하는 걸 자신의 바램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자신과 위 샨보가 자신과가 아니고 자신은 산보와 위 산보와 셩스. 자, 여기서 이제 셩스가 나오는데 이건 이제 생사인데 이 생사라는 표현을 이제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삶과 죽음이죠. 삶과 죽음. 원래 뜻은 이제 생사, 삶과 죽음인데 이게 여기에 그 범위를 갖다 붙이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라는 범위를 갖다 붙이면 뜻이 영원이란 뜻이 됩니다. 영원히. 용유엔이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영원히라는 뜻으로 이제 셩스를 쓴 거예요. 상대방이 죽었으니까 약간 좀 이런 표현을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원래 뜻은 삶과
죽음이지만 여기에다가 이제 그 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어떤 그 범위를 갖다 붙여서 요걸 이제 영원히라는 뜻으로 사용을 한 거죠. 그래서 이 형스를 영원이란 뜻으로 집어넣으면 그래서 자신은 삼보와 영원히 함께 이치 함께 在一起的心愿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在一起니까 함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함께 하겠다는 소망을 一边哭一边诉说 여기서 이제 요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울면서 诉说 간절히 뭐 약간 의역을 하면 빌었습니다도 되겠죠. 간절히 빌었습니다. 혹은 뭐 간절히 말했습니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말했다라는 표현보다는 빌었다라는 표현이 좀 더 문맥상 와닿는 표현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잉타이가 결국에는 샴보의 무덤 앞까지 와서 그 죽음을 위로하고 그리고 이제 근데 이게 뭐 물론 이제 뭐 지금 이제 잉타이 입장에서는 그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겠죠. 어쨌든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그냥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하는 거니까 그냥 눈 감아준 것 같아요. 그것보다 무조건 일단 이거는 뭐 소설이니까. 근데 여기서 이 다음에 나올 내용은 이 내용이 갑자기 약간 판타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나온 내용 여기까지 하고 다음 내용은 다음 주 월요일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나온 내용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꽃가마가 량산보의 무덤 앞에 도착했고 잉타이가 가마에서 내려와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까지 읽도록 할게요. 대성통곡까지 할까? 무릎을 꿇고 대성통곡을 하였습니다. 여기까지 끊도록 할게요. 약간 조금 부자연스럽긴 한데 이게 여기까지 끊어야지 좀 말이 이어지니까. 花轿来到了梁山伯的坟墓前，英台从轿上下来，跪在墓前，大声痛哭。花轿来到了梁山伯的坟墓前，英台从轿上下来，跪在墓前，大声痛哭。자신은 삼부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소망을 울면서 간절히 빌었습니다. 一边哭一边诉说自己愿与山伯
生死在一起的心愿。一边哭一边诉说自己愿与山伯生死在一起的心愿。네, 오늘 중국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